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영유아 영상 매체 중독 위험하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많은 아이들을 임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출산이 됐고 12개월 때까지 정상적 발달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애착도 형성이 됐고, 그리고 뭐 반짝반짝 짝짝꿍 곤지곤지 이런 게 12개월 때 됐단 말이죠. 정상적인 발달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선천적인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돌 선물로 비디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돌 선물로 과거에 이제 비디오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비디오를 틀어주고 나서 아이가 비디오에 집중을 하길래 신기해서 계속 틀어줬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이제 동작 상호작용도 안 되고 완전히 유사 자폐증처럼 보여지는 거죠. 대인관계 장애, 언어 장애, 그리고 전반적 발달 장애가 나타나고 영상 매체에 중독이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을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 비디오 증후군 부모들 뭉쳤다 해가지고 MBPA 종합발달활동센터. 그래서 이 발달장애 원인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이때 이 아이들이 뭐 청각장애로도 뇌손상으로도 있고 또 이중 언어 환경도 있고, 근데 사람과의 상호작용 부족이 이렇게 많았어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비디오 증후군, 네, 이 비디오를 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네, 그래서 영유아기에 지나친 비디오 시청으로 유아 자폐증을 보이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비디오 증후군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디오 증후군 피해자 모임이었죠. 그래서 첫 돌까지 멀쩡했던 아이가 유사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에게 비디오를 보여줬고, 막연히 전자파가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비디오 보는 시간을 줄여달라고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비디오를 장기간 보여주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으로 갔고, 이런 아이들이 많은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정인태 소장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상호작용 부족도 결국에는 비디오나 TV 시청이 전개된 이러한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이 MBC 뉴스죠, 뉴스에도 나가서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키우면 늑대처럼 되고 비디오가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이가 비디오처럼 돼버린 거다,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했고, 이 유아 비디오 증후군, 비디오 증후군에 대한 활동과학 치료교육, 비디오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텍스트북, 이러한 저서들을 이게 정인태해서 제가 이렇게 출간을 했죠. 출간을 해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영상 매체에 중독되는, 네, 이 지금 영상 매체에 중독되는 유아 비디오 증후군,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늦고 주변 자극에 반응이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무관심하고 영상에 집착하고 움직임이 적고 활동적인 장난감을 멀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 발달 지연, 소통 어려움, 사회성 결핍, 영상 매체 과몰입, 성장 저하 등이 나타난다. 예, 이것을 이제 유아 비디오 증후로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뭐냐면은 이 재활을 할 때, 그래서 이 비디오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마 최초로 책을 출판을 했을 거예요. 네, 당시 책이 없었고, 지금도 여기 보면은 비디오 증후군 검색하면 제 책만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거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 비디오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게 발달 장애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뭐냐면 비디오를 차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발달 지연이 나타났다 그러면 비디오를 빨리 차단해 주고,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중독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영상 매체에 빠져드는 거죠.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텔레비전, 또는 밖에 전광판 이런 데 막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부모들이 이제 그걸 없애야 돼요. 없애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술, 담배, 뭐 커피 이런 중독성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끊을 때도 보면은 노출되면 안 되죠. 이거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은 계속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유아들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강하게 끊어주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해줘야 돼요.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저는 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추천을 했어요. 자연 속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자연 재활학교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자연 속에서 상호작용을 사람이 직접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어디 가나 뭐 이 휴대폰이라든지 또 뭐 텔레비전, 영상 매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이걸 차단해 주고 나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의 과정을 보면 애착이 일어나고, 그 애착 속에서 사람에게 완전히 이렇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걸 통해서 인간의 발달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가 키우면 원숭이처럼 되고 늑대가 키우면 늑대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 애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애착. 그러니까 사람에게 딱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언어, 행동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영상 매체가 집착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영상 매체처럼 발달이 되는 거죠. 영상 매체는 그냥 녹음되어 있는 거예요. 다 기억, 생각, 그리고 이제 감정, 샘솟는 그 인간이 주는 그런 감정을 못 느끼죠. 사회성 없죠. 언어도 이제 녹음된 언어 활동만 하고, 행동도 영상 매체에서 나온 행동들을 아이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사자폐증이라고도 얘기해요. 유사자폐증. 자폐증은 선천적인 이런 상황들이 많죠. 근데 이게 자폐증도 이제 유사자폐증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광범위하게 발달장애다라고 보면 돼요. 발달장애.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발달장애는 발달기에 유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달기에 유발되는 건데, 이 영상 매체로 인해서 발달 장애가 됐기 때문에 이 또한 발달 장애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발달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사람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수십 권을 썼어요. 네, 그래서 영유아 발달 심리치료, 그리고 이러한 뭐 자폐증, 발달장애, 각종 장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계속 추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